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화려했죠? 프리마켓에서 주가창을 들여다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화들짝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대형주들도 2, 3%씩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고 중소형주들은 무슨 5%, 10% 우습게 떨어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전쟁이라도 났나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재개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열린 미국이 앞에 주자들이 넘겼던 그 폭탄을 제일 마지막에 집어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 시작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대 지수 모두 0.8%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사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타이밍도 됐고 이런 거를 핑계로 이 타이밍에 조정도 한번 거쳐가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채권 수익률도 급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경제 재개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중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채권 수익률 하락은 나스닥에 좋아야 하는데 오늘은 글로벌 경제 재개가 늦어질 거란 우려 때문에 나스닥 다우 할 것 없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1.2%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채권 투자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경기 재개에 기대가 약해지다 보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또한 원래 이렇게 불안한 상황일수록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차이가 좁혀지는 경우는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무리 변이 코로나의 백신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감염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 감염 시 증상도 훨씬 완화되는 이 시점에 와서 전 세계가 과연 다시 락다운에라도 들어갈까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재개 속도를 조금 늦출 뿐이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의 시기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호재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특히 기술주 성장주에게. 그래서 오늘은 명백한 시장의 과민 반응이었다. 기침 한 번 했다고 감기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장의 과민 반응을 이전에도 수없이 봐왔죠. 그래서 진지한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런 과민 반응에 같이 과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새에서 반대의 기회를 발견하죠. 네, 암호화폐는 오늘 주식시장과 같은 이유로 하락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시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선호가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총액이 금 대비 5%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의 규모가 금의 절반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식과 똑같아요.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는 현재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오늘 개별 주식을 보는 건 거의 의미가 없죠. 오늘은 거의 모든 주식이 시장과 함께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덜 떨어진 주식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진 주식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 그런 거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날은 그냥 다들 시장 따라서 같이 움직인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보자면 아마존이 오늘 같은 날에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강세 신호죠. 그래서 아마존은 기존의 박스권을 거짓 돌파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고 추세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이 차트만 봐도 뭐 정말 오늘의 상황이 다 나타나 있죠. 테슬라는 오늘 장 초반에 무려 620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 지지선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모두 말아 올려서 1% 이상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전 가격대의 꼭대기를 확실하게 바닥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실적 발표 전에 충분히 7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아직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테슬라의 데드크로스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했는데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데드크로스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타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여전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 6월 중국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총 33,155대로 이 중 28,138대가 중국 내수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지난달 대비 거의 30% 가까이 많이 팔린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놓고 또 우리 고든이가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고 헛소리를 한마디 했죠. 중국 내수 판매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1% 하락했다는 건데요. 아무리 테슬라 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죠. 1분기에는 모델 Y가 중국에서 런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대기 수요를 한 번에 흡수했죠. 그래서 모델 Y에 오픈바를 받은 거죠. 모델 Y는 3분기부터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모델 Y는 중국에서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픈바를 받았던 1분기가 모든 대기 수요를 흡수했기 때문에 2분기보다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조만간 끝이 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커 보이는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델 Y가 중국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한 차인데요. 아무래도 모델 3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드디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출시를 했고 이거는 기존의 롱레인지 모델보다 20%가량 저렴한 27만 6천 위안, 미국 달러로 42,50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발매가 되었고 모델 3 가격과도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번 3분기부터는 모델 Y의 판매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3분기에는 런칭빨로 많이 팔렸던 1분기보다도 더 많은 판매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FSD 베타 9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배포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정할 경우에는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이날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FSD 베타 9의 가장 중요한 변화점은 우선은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퓨어 비전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차례 퓨어 비전이 레이더 사용 버전보다 더 우수하다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리 짐작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뒤 테스트 영상들을 보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까먹지 말아야 할 거는 FSD 베타 9과 비슷한 시기에 구독 서비스도 출시를 한다고 했던 점입니다. 현재 FSD의 채택률은 30%도 채 되지 않는데요.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면 FSD의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수익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베타 9보다도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독 서비스인데요. 결국 이렇게 모든 게 예정대로 물론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 둘러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충격이 있었고 이게 단발성일 수도 있고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 오늘의 이슈가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테슬라처럼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